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풍문으로 들었소. 화요일에 돈주 선생 이재성이 왔습니다. 자, 케어랩스가 오늘로써 이제 2연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휴식기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1월부터 여러분들 비트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 순환매 나올 겁니다. CS 후발주입니다. 라고 교육해드리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4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한가 들어가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30%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강하죠. 자, 이런 시장 오늘 코스피가 살짝 주춤한 가운데 코스닥만 좋았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약했던 코스피, 코스닥만 조금 움직였었는데 올해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주도주가 등장을 했다. 반도체주가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저평가주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마침 기업 밸류 프로그램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옥석 가리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점을 두드리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 이제는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엔 돌파 시도했는데 안착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돌파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속임수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주도주와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섹터들 중에서 주도주성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수급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식 구간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제가 매일매일 교육방에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시황도 보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외국인들,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고 해외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뭐 요즘엔 미국에도 투자 많이 하시죠. 그 나라가 정말 강해지고 번영하기를 바라서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국내 주식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할 때 다들 자산 증식을 제1 목표로 할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해요. 수익률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뭐 4조, 5조 원도 아니고 27조 원이나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느냐? 일본, 미국, 유럽 다 사상 최고치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바닥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죠. 뭐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그런데 중국을 규제하는데 반사이익 없는 반사수의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했고 환율도 좋아서 먼저 날아가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라고 못할 게 있겠습니까? 올해부터 해서 미국이 한 하반기 빠르면 뭐 5월쯤에 금리 인하를 단행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진다라고 하면은 환율도 적절히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뭐 3천, 뭐 2,900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3,000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단위가 바뀌니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4,000포인트를 갈지 사상 최고치만 노려볼지 정확하게는 그때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정도 금액을 매수했다. 27조 원을 매수했다라면은 여러분 3천 초반 초중반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거 정리가 안 돼요. 외국인들이. 그 이상을 끌어올려야 되면 최소 3천 중반에서 4천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믿고 가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을 끌어주는 게 좋은 거다. 코스피가 형이 먼저 가고 아우가 뒤따라가는 게 좋은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스닥만 움직이는 시장은 멀리 못 간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움직여야 코스닥도 1000 넘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강해졌고 주도주가 등장을 했고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정책부터 시작해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서 890 한번 도전을 했죠. 이번에 뭐 한 번에 돌파 안 하더라도 한두 번 건드리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00포인트를 넘보게 되는 거고 1000포인트도 코스피 3000 마냥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반도체는 쉬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섹터다. 쉬면은 항상 주도주는 여러분들 최소 20, 30% 이상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편안하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저평가 실적주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다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성장주들도 움직이고 올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움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의사분들 이제 뭐 면허 관련돼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 움직이죠. 거기에 이제 슬슬 바닥권에서 의료 AI 관련주가 엮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나머지 바닥권 종목들 순환매 노리면 너무나도 간단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알 수 있느냐? 저희 교육방에서 제가 순환매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같은 섹터에서도 어떻게 순서대로 움직이는지 항상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교육방 입장하셔서 이 정보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체크만 하시면은 제주은행 같은 종목, 그리고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종목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육받았는지 확인해 보고요. 입장하는 방법, 교육방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돈줄 종목 교육해 드리면서 저 PBR주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제가 작년부터 자동차주 실적은 우리나라 넘버 1, 2다. 정확하게 영업이익이 1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인데 너무나도 바닥권에서 못 움직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고공행진 펼치고 있고 가장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올라서 사기 어려운데 어떤 종목 또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저평가주에 수요되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여러분들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가라는 건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약간의 시차는 따릅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급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책으로 발표되면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PBR 관련주, PBR만 낮다고 무조건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편안한 거 뭐예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주주분들께 환원하는 배당 정책,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중요한 건데, 이걸 하려면은 기업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돈이 있는지 먼저 유보금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쓱 찾아보다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뭐 GS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4만 원 중요합니다 했는데 지금 뭐 4만 원이 뭐예요? 5만 원 넘어 6만 원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질비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후발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바닥권에서 뒤늦게 출발을 해서 쉬고 있는 종목을 보면 된다. 그리고 그런 종목 중에서 지금 다음 주에 발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26일 날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치고 빠질 만한 종목들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는, 옥석 가리기 이후에는 좀 편안하게 조정 과정이나 휴식 과정 거치고 나서 다시 돈 많은 종목들, 유보금 많은 종목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지금 은행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M&A 이슈까지 따라오면서 가장 시장에서 좋은 이 테마라고 불리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주시장의 영원한 테마라고 불리는데, 첫 번째가
실적 턴어라운드, 두 번째가 바로 M&A 테마다라고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확실한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 그래서 제주은행은 M&A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은행주도 최근에 막 올라오죠. 지주사와 함께. 그 가운데 가장 멋지게 올라왔던 종목이다. 이 당시에도 제가 15,000원 돌파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15,000원 돌파 못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12,000원까지 내려가 있다. 근데 12,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여러분 이거 싼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11,600원.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주은행 아주 편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000원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올라올 때마다 이 구간에서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0원 이 구간을 넘어가면 상한가 들어간다. 예. 넘어가면은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해드렸죠. 넘어가면 상한가예요. 그리고 15,000원 유지가 안 되면 그냥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면 항상 말씀드리죠.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을 때 다음 날 시초가를 유지 못하면 그냥 한번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보면서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타이밍, 이날은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타이밍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왔죠. 시초가 부분에서 강세 보이는 척하다가 갭상승 아주 약하게 나왔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그냥 쑥 밀렸죠. 시초가 이탈할 때 정리, 깔끔하죠. 만약에 욕심이 난다, 15,000원 이탈할 때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3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올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은행 같은 경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컴퓨터와 함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CES 우리 1월에 매년 1월에 있죠. CES 딱 시작을 하면은 핵심 섹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수년간 원격 진료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대로 돼 있는 건 없어요. 삼성전자가 뭐 약간 간접적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핵심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으로 코스닥에서는 10위권 안에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아직 없어요. 원격 진료 쪽은. 그래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CES가 끝나고 후발주로 움직여요. 후발 섹터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런 종목 세 종목 중 하나가 보통 먼저 움직입니다. 원래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네 종목이 전통적인 종목인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중 하나가 움직이는데 인성정보가 올해는 먼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트컴퓨터가 아마 2등주로 움직일 건데 이게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먼저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발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라이프 시멘틱스나 케어랩스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의료기기 쪽에 협업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된다.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1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000원 이하 구간부터 해서 이것도 모아가도 되는데 비트컴퓨터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통의 유헬스케어 종목군이다라고 하면서 이때까지도 안 움직였어요. 1월 30일 날 조금 반응 나왔는데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1월 30일 날 오전 11시 34분에 여러분 교육방에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 그 교육방입니다. 교육방에서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리고 인성정보 이게 대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이게 전통의 종목군이다. 전통의 US케어 종목군이다.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외 종목으로 케어랩스, 라이프 시멘틱스 메디아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을 후발주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비트컴퓨터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얘네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보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2월 15일 날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똑같죠? 내용.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안 움직였는데 얘네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의사분들 파업하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원격 진료 쪽으로 좀 발전을 시킨다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전통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MG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발주로 움직일 건데 케어랩스나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종목 보시면 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케어랩스가 그 뒤따라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번 주 초반까지 2연상을 가게 됩니다. 금요일, 월요일 2연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날짜가 이래요. 여러분 제일 처음 1월 18일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은 이랬었어요. 4,000원 아래였어요. 무혈입성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나서 1월 30일 날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 봐야 조금 움직인 거예요. 크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후발주들은 여기서 살짝 움직일까 말까 고민만 하고 이틀 뒤에 거래대금만 살짝 실어놨죠.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망치형 나오고 거래대금이 좀 실리면은 이 이후에 쉬는 구간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교육해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바닥권에서 나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횡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제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바로 전날에도 교육해드렸어요. 여러분 2월 15일 날 이 종목들 뭐라고 했죠? 2월 15일 날 오전에 10시 47분에 이렇게 돼 있고 MG 종목들 이제 움직입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라이프 시멘틱스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케어랩스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단 거래대금이 실리는 날 아침부터 보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거래대금이 실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찾아드렸죠. 미리미리 교육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등록해드리고 올해나 걸렸습니까?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이거 중간에 설 연휴까지 생각하면 한 2주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 교육해드리고 나서 한 2, 3주 정도 걸린 거고 1월 30일 이후 그러면 여러분 뭐 설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오른 거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교육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가고 또 어제 아침부터 교육해드렸습니다. 바로 준상한가 들어간다.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유할 때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교육 내용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입장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핵심이 뭐다? 우리는 4,000원 이하부터 꾸준히 교육해드렸다. 언제 매수하느냐? 여러분 바닥권에서 매수해야지 급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 상한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직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갔을 때 뭐 한 3% 5% 먹고 다음날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종가에 그냥 싹 던지고 다음날 이렇게 2연상 가는 거 못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닥권에서 미리미리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미리미리 모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4,000원 이하부터 모아갖고 원격 진료는 CES 후발주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심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때마침 파업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명확하다. 정책 수혜주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략 어떻게 드려요? 7,5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돌파하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7,000원 이탈하면 전략 매도하면 된다. 7,000원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7,500원 대응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승률이 95.98%.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7,5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하니까 어때요? 쪼르륵 미끄러 내려오죠. 쪼르륵 미끄러 내려오죠. 6,000원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매도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숫자로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추세가 꺾이면 매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추세가 꺾이는 거 알면 이 강의를 뭐하러 듣고 계십니까?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주식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할 때 정확하게 숫자로 찍어서 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격 이탈하면 정리하시고요. 돌파하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숫자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음 저항선이 어디인지 미리 알고 있다. 대응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창 계속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95.98%라는 놀라운 수익률, 7,500원 대응선에서 여기서 정리하셨어도 90%대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내 호주머니 속에 싹 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편안한 자리였다라는 거. 비트컴퓨터로 해서 먼저 수익 얻고 KO랩스로 돌아오신 분들, 이렇게 순환매 노리신 분들은 더욱더 큰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0% 중반대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리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희 교육반에서 교육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들 입장하셔야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 되니까 갖다 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는 이 종목들을 못 샀는데 지금은 없느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돈줄 종목들 준비해드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종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유가 관련주를 제가 한동안 안 봅니다라고 했죠. 작년에 여러분들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7,000원, 이때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000원 저항이라고 교육해드렸었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휴식,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에 털고 나오세요라고 한 다음에도 요 굉장히 짧아 보이는 구간에도 32%나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3배 이상의 수익이 났고 요 짧은 구간에서 32%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당분간 안 본다. 올해도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게 이 종목이 여기서 요만큼 오른 것보다 최근에 주도주로 여러분들이 수익 올린 게 얼마나 컸습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좋았습니까? HLB 수익 얼마나 좋았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잘한 종목으로. 작년에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컨택을 했어야 되는 순간이었고, 올해는 1월에는 그냥 CS 종목들 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종목들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 종목을 합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유가가 슬금슬금 이제 80달러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WTI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요. 80달러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넘보고 있는데 정제 마진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사 여러분들 슬그머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유가 관련주도 굉장히 좋아지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지금 수익을 다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들은 말이죠. 전체적으로 배당도 잘 주고 이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배당하면은 SO일부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GS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SO일, GS 같은 큰 종목들 담아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저 PBR 관련주로 작년에 GS는 이미 4만 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작은 종목으로 준비했어요. 작년에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 올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지금 11,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2,000원 구간만 넘어가면 한번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움직임 뭐예요? 상승 N자형,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12,000원 넘어간 14,000원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000원이 중요합니다. 14,000원 여기도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12,000원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12,000원만 넘어가면 여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000원 구간부터 해서 10,000원 구간 사이 음봉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12,000원 돌파하는 날 거래대금 실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냥 내일부터 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면 되는 종목이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 제가 볼 때 이번에도 한번 탄력 있게 움직이면은 적어도 뭐 50% 이상은 어렵지 않게 보통은 나오는 종목이고, 짧게 봐도 20-30%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쉽게 챙겨주는 종목이죠.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시고요.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리면은, 이 종목은 잘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윗꼬리 달거나 음봉으로 쑥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뭐 교육받으러 저희 교육방에 오시는 것도 좋은데 나가지 마시고 대응 전략까지 꼭 보셔야 돼요. 왜? 윗꼬리를 다는데 여러분들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보다, 그리고 현재 고점보다 조금 내려가면은 내 마음이 설레어서 더 갈 것 같은데 매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걸린 일이니까 단
1%라도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방 오셔가지고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서 대응 전략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저희가 올려드리니까요. 그 가격 그대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 유가 관련주 관심 가져 보시고요. 이 종목은 오늘 저녁 7시에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교육방에 올려드리니까요. 모두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다 교육방 입장하셨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교육해드렸던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계좌에 탁 담아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주도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 섹터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어떤 섹터죠? 업종이어도 좋고 섹터여도 좋은데 이건 섹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AI 쪽을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는 저 PBR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쪽 또한 주도 섹터가 지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라고 하면은 반도체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 PBR 관련주 먼저 말씀하신 분들 아차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들 이 구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4분기를 앞두고 반도체 쪽 우리나라 D램 산업이 D램과 낸드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 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까지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런데 이제 슬슬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반기 이제 연말 앞두고 지금 검사 장비 쪽으로 발주가 슬슬 들어간다는 업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제가 업계 얘기를 먼저 전해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구간입니다. 6,500원 전후 너무나 싸잖아요.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거 14,000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6,500원에서 13,000원만 가도 두 배인데 14,000원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14,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가는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오죠.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뭐예요? 횡보. 이게 무슨 뭘 뜻한다? 상승 구간에서는 언제나 어느 종목이나 상승 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조정을 받는데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받죠. 수렴을 하든지 이렇게 받죠. 그래서 넘어가요. 저항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승 N자형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종목은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횡보했죠. 무슨 뜻이에요?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되는 이런 타이밍에 이 타이밍마다 뭐예요?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기간 조정만 받는다. 횡보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들이 드물게 나오는데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 드물게 나오는데 정말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에 주도 섹터에 강한 종목들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하단에서 매수하거나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언제 또 이렇게 쓱 밀릴지 모르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돌파할 때 매수해도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섹터가 소외 섹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밀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소외 섹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도 섹터의 경우에는 돌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의 경우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매집이 다 끝났고 돌파만 되면은, 거기다가 돌파될 때 수급까지 들어왔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도 매수 구간이었고 이때도 매수 구간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도 11,500원 구간에서도 돌파하니 많이 하면서 여기서도 뭐예요? 저항 구간 가면 돌파 시도한다면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죠. 지금도 여러분 매수 구간입니다.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세요. 10,000원 초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초에도 다시 한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11,000원 구간부터 해서 10,000원 초반까지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1,500원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을 실어도 또 돌파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물량 실으셔도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주도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200%를 넘기고 19,500원 돌파 시에 보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19,500원 구간을 최근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파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간단해요. 이 종목은 되게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8,000원, 19,500원, 21,000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500원 올리면 되겠죠? 22,500원, 그 다음에는 24,000원. 이렇게 올리면서 1,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는 겁니다. 저항을. 자, 그래서 간단하죠? 그럼 21,000원 이 구간을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내려오면은 매수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추세 깨질 때까지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 이미 작년부터 200%가 넘게 수익 났고 올해 초에 매수하신 분들도 90%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죠. 이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도주 이렇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해서 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도 죽지 않았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19,500원 구간으로 내려온다.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이 최근에도 계속 올라갈 때마다 돌파할 때마다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죠. 수급이 계속 쏠린다는 거예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냥 검사 장비, 테스트 핸들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D램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HBM 분야까지도 진출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HBM은 누가 써요? 하이닉스의 HBM3 이거 테스트가 이미 엔비디아에서 끝났죠. 올해 채용해서 쓴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쓰는 거고, 이게 바로 AI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AI 관련주를 보는 거다.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 또한 작년부터 바닥권부터 계속 여러분들 교육해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온칩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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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이 또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어때요? 첫 번째 매매 때 103%. 그런데 이 구간이 저항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35,000원 구간에서는 저항이니까 한번 정리한다. 간단하죠?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추후에 바닥권일 때 바닥에서 모아가거나 아니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회복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또 본다. 그래서 3만 원 구간에서 다시 본다. 이 구간 동안은 뭐예요? 이 구간 동안은 뭐예요? 20% 정도 내려오는 구간에 대한,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나 내려오는 구간까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 그래서 또 80% 가까운 수익.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린 종목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4만 원 구간 눌림목 나오는데 41,650원에 여러분들께 이 구간 4만 원까지 해가지고 4만 원 흔들기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4만 원 아래 주면 뭐 더 고마운 거고요. 이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에서 아래도 주고 너무나도 좋은 구간 계속 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벌써 115.37%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식은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좋은 종목들, 저 PBR 관련주들 좋아요. 근데 바닥에서 사야죠. 이미 30% 이상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살 거예요, 여러분. 30% 이상 이미 올라와 있다고요.
거기서 살 거냐고요. 그러면은 눌림목을 노려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또한 바닥권에서 사니까 편안하잖아요. 흔들림 있어도 크게 손실도 안 보고 결국에는 큰 수익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올해가 무슨 해예요? 청룡해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아직 이렇게 승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내 계좌를 잠룡으로 만들어서 승천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예요. 이런 가온칩스 같은 종목, 테크인 같은 종목들 제가 볼 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가온칩스 저렇게 움직이고 나서 저희가 교육방에서 계속 쇼츠 영상 올려드리죠. 경제TV, 이 박스경제TV 나와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리죠. 그리고 교육방에서 교육해드리죠. 계속해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죠. 최근에도 6만 원 지지선 트랩 완성하면은 기술적으로 아주 좋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 시작이다. 계속 교육해드리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나와서 10만 원 못 넘어가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육해드리죠. 왜? 상한가 들어갔는데 살짝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10만 원 못 넘어간다? 그냥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날이었어요. 상한가 들어갔다 딱 풀렸고 다음 날 9만 원은 이제 한번 넘어갈 건데 10만 원 못 넘어가면 정리한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딱 지난주에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0만 원 구간 근처까지 갔는데 그래 1,800원 못 미쳤네요. 근처 갔다가 매수세가 약해지잖아요. 올라가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나서 9만 원 중요하다는 위치 알겠죠. 왜 중요한지. 결국에는 밀려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요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리면은 보세요. 요거 한 8만 원 초반 전후부터 해가지고 모아가시면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작년 내내 이 종목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종목이 될 건데 이제는 이 종목을 볼 때가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됩니다라고도 계속 설명드렸어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 교육해드리고 이 하단 16,000원 올 때마다 여러분 고마운 구간입니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트랩까지도 완성해서 회복되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계속 다 교육해드렸던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눌림목 구간에서 또 매수할 수 있습니다. 28,000원 지금 24,000원 돌파한다. 28,000원 저항 맞고 밀린 건데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고마운 구간이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서 안 날아가고 눌려준 거 여러분 수익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종목이다. 지금도 안 사면은 이거는 바보다. 바보다.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또 교육까지 해드리고 저희 교육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과기부 제2차관이 이 기업을 방문을 하고 계속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 수혜주의이기도 하고 온디바이스 AI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은 제자리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 찾아가는 거. 32,000원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헤매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32,000원 구간 이 구간에 유지된다라고 하면 보유, 이탈한다라고 한번 정리했다가 이렇게 밀릴 때 다시 한번 매매하면 된다. 간단하죠? 혹은 안 밀린다? 32,000원 회복될 때 다시 봐도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도주들은 이렇게 편안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요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테슬라에 이미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AI 솔루션을 테슬라에 탑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업에 입사할 때, 이직할 때나 볼 때 이력서에 멋지게 한 줄 쓰듯이 멋진 프로젝트 한 줄 쓰듯이 테슬라와 거래한 업체라는 이런 타이틀이 생기는 겁니다. 오비고와 함께 차량용 솔루션 시장으로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깔끔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 종목이 안 가는 건 이상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4,000원 초반 너무나도 좋은 구간입니다. 어때요? 어때요?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상승 84.47%라는 놀라운 수익률.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84.47% 올라가고 뭐 7,000원 유지시 보유 계속 말씀드리죠. 7,000원이 2차 목표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요. 단기적으로 84% 올랐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현재가가 7,720원입니다. 7,720원일 때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교육해드렸어요. 단기급등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 250원 단위로 좀 촘촘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 좀 쳐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1차 7,720원인데 30원 남았습니다. 7,750원 돌파하면 그냥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정리한다. 만약에 여기까지 못 가고 7,5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라고 다시 한번 에이스 전략 올려드렸죠. 긴박하게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볼 때 매수세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만 돌파하면은 이제 8,000원 구간을 노릴 수 있는데 돌파 못하면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시세 끝날까 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7,720원부터 매수세 약해지더니 윗꼬리 쭉 달고 밀렸죠. 당일날 바로 6,000원대 갔어요. 그래서 7,500원 구간 이탈할 때만 매도해도 여러분들 80% 가까운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제가 AS까지 해드렸죠. 1월 16일 날 딱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사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밀리면 이렇게 한번 흔들고 와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수급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 종목이 어디로 가느냐 AI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또 50% 가까운 수익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9,500원 또 마찬가지죠. 7,750원처럼 9,500원도 숫자로 명확하게 교육해드리고 있다. 뭐 해야 돼요? 교육방에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만 하시면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거고 편안하게 이런 여러분들 내 포트폴리오를 잠룡으로 만들어서 청룡회에 승천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의주를 안겨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뭐 QR코드 같은 거 카메라 어플에서 나 이런 거 잘 못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문자 보내시면 돼요. 받는 사람 번호에다가 딱 한 번만 설명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다가 010 이게 아니고요. 그 번호에 샵 3989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 이재선 딱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좌에 여의주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정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교육방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멋진 수익이 나는 주도주 아직 안 올라간 거 없습니까 하시는데 아직 안 올라간 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보통 이제 기존의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아직 이 HBM 쪽으로 강하게 넘어와서 모멘텀이 되지 않은 이런 종목들 외에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나중에 정말로 HBM하고 연관이 되고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좀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올해 HBM 얘기 나오면서 조금 더 D램을 대체할 만한 서버용 메모리 중에 CXL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CXL 쪽에 이제 소켓 관련주로 해서 가장 강하게 링크가 돼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한번 보실 만해요.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바로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2,000원 구간에서 이중천장을 만들고 지금 뭐 하고 있다?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슬슬 19,000원 쪽으로 돌파 시도해서 여기만 넘어가면은 22,000원 한두 번 건드리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종목이에요. 기존의 매집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탄력 한 번 움직이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기존에도 이거 10,000원 초반에서 23,000원까지 2배 한 번에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기서부터도 또 최소 50%에서 2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CXL 관련주들은 아직 제대로 움직임 나오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화제가 한번 된 다음에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보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꼭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뉴스에 다 터지면 이런 구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려가지고 아니 왜 내가 사면 내려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조정받는 구간에 산다.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간에 이 종목 반도체주, CXL 관련주 올해 아마 한 중순 정도부터 해서 삼성전자에서 핵심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섹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봐야 되니까 모두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고요.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까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까지도 너무나도 멋지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가운데 제가 성장주, 올해 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종목들만 봐야 된다. 어떤 종목? 바이오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흔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꼽아봐야 한 10종목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종목 중에 뭐 삼성당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임상 진행하는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다 임상 2상에서 막힌다. 여기가 지옥문이라고 불립니다. 임상 1상에서 뭐 임상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시약하는 이제 용량이나 뭐 횟수 이런 거를 정해요. 먼저 어느 정도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나서 임상 2상 때 정말로 환자한테 직접 투여를 합니다. 소수의 환자한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대부분 임상 2상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이런 항암 치료제 같은 아직 정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분야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이상에서 대부분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수를 상대로 하는 테스트가 효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약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입증이 되면은 이제 다수의 환자분들을 상대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3상을 할 때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한 금액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임상을 진행을 못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고 대부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가 봐도 항암 치료제는 아직 정복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상 2상에서 대부분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임상 3상을 돌파해서 지금 미국 FDA에서 승인 직전인 종목이 있다. 정확하게는 심사가 진행 중인 종목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 과거에 사실 이 종목이 좀 신뢰를 잃은 게 원래 위암 치료제로 먼저 임상을 2019년에 마쳤는데 아직까지도 FDA에 승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1차 지표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FDA 신청한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해서 돈까지 끌어모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 같은 이상한 데에 투자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간암 치료제는 달라요. 그동안 1차 지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1차 지표, 2차 지표 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객관적 반응률이랑 뭐 해서 다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1옵션으로 가장 좋은 효능으로 보이는 게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요법인데 견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지금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IR을 한다고 하죠. 예, 여기 이 회장인 진양호 회장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제 한 번씩 실수를 하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본심사 중간까지도 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고 지적사항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실사 들어가서 정말로 생산량이나 다 되는지 확인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통과를 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600만 주 이상을 매수했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지금 벌써 여러분들 161% 1월부터입니다. 이렇게나 멋진 종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종목은 이런 종목군으로 하나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료기 관련주 중에서 지금 원격 진료랑 항상 정부에서 무언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시범 기업으로 해서 항상 이제 함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자 감시 장치 쪽으로 해서 원격 진료할 때 시범 교육을 하는 이런 기업인데요. 지금 노하우가 너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정부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의료계의 파업 지금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아마 부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7,000원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7,000원만 회복하면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확인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면은 오늘 저녁 7시에 쇼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오늘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여러분들 계좌에 여유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 모두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